네, 본격적인 공시메이트 진행에 앞서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방법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변영인의 기업 공시 연구소라고 검색하신 후에 입장하시면 되는데요. 공시 관련해서 각종 질문 남겨주시면 제 옆에 계신 변영인 대표님께서 친절하고 빠르게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기업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기업은 아모레 퍼시픽입니다. 아모레 퍼시픽은 2006년 아모레 퍼시픽 그룹을 인적 분할해서 설립됐고요. 같은 해 6월 유가 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화장품, 생활용품의 제조 및 판매와 녹차류와 건강기능식품 등의 식품 제조, 가공 및 판매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 부문은 화장품 사업 부문과 데일리 뷰티 사업 부문으로 구분되며 화장품 사업 부문은 동사의 대표 브랜드 설화수, 헤라, 아이오페, 라네즈 등 프리미엄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고요. DB 사업 부문은 려, 미장센, 해피바스 등 생활용품 브랜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실적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2021년도 연결기준 매출액은 4조 8,631억 원, 영업이익 3,433억 원, 당기순이익 1,808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매출액은 전년 대비 9.7%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40.1% 증가했으며 당기순이익은 727% 증가했습니다. 회사는 국내외 매출 성장 및 사업 체질 개선으로 수익성이 확대되어 영업이익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 정보 알아봤고요. 대표님, 어떤 공시가 있었나요? 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회사 연결 재무제표 기준 영업실적의 잠정 공정 공시를 발표했습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1분기 실적에 대한 잠정치를 공시한 것인데요. 내용을 볼게요. 매출액입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7%가 감소한 1조 1,650억을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은 1,580억을 기록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 10.4%가 감소했습니다. 당기순이익은 12.8%가 감소한 1,201억을 기록했습니다. 1년 전인 2021년도 1분기 대비해서 매출액은 7%, 그리고 영업이익은 10.4%, 당기순이익은 12.8%가 감소되는 실적이 2021년도에 비해서는 좀 저조한 실적을 기록했지만 4분기 10월, 11월, 12월 4분기에 대비해서는 매출액은 12.1%의 감소 요인은 있었지만 지금 당기순이익 부분에서는 흑자 전환했다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다. 근데 비교식 관점에서는 분기별의 어떤 이 실적의 인식 기준이 좀 달라요. 네. 1분기와 2분기, 3분기, 4분기의 매출 실적의 인식 기준이라는 것은 저번 분기보다 요번에 잘했으니까 더 좋은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업황에 따른 어떤 이 매출 인식 주기가 좀 다르다는 거죠. 여름 특수냐, 겨울 특수냐. 자, 여름 특수의 매출 인식 호인 효과가 좀 더 좋은 종목들은 오히려 2분기 실적 기준의 어떤 증감폭에 대해서 사실은 지난해 2분기의 어떤 실적 상승치보다 좀 좋다면 실적이 크게 좋아졌구나라고 좀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전 분기의 실적보다는 전년 동기의 실적 대비의 증감률을 판단하는 것이 좀 맞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회사는 2020년도 3월부터 지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업황의 부진이 지속되어 왔어요. 네네. 2021년도에도 실적이 크게 좀 감소한 요인이 있었는데 지금 엔더믹을 거의 이제 가시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사실상 2021년도 1분기보다 실적이 좀 감소됐다는 것이 좀 특이한 점이 아닌가 예상해 봅니다. 네, 이렇게 아모레 퍼시픽 1분기 매출과 그리고 영업이익이 모두 감소했는데요. 오프라인 매출은 하락했지만 이 온라인 매출에서는 상승세를 좀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올해 이 이커머스 분야로의 확장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이번에 1분기 실적 공시에서 전체적인 전년 동기 대비해서의 실적 감소의 어떤 요인들은 있었지만 내용을 보면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온라인 매출은 20% 정도가 좀 상승했다라고 좀 밝힌 바가 있었는데 네네. 지금 사실상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이커머스 시장이 좀 확대가 됐다는 거죠. 그렇죠. 대부분 오프라인 매장을 방문해서 제품을 구입하기가 좀 어려웠다는 점입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매장을 가봐도 이 테스터 제품들이 거의 사용을 못한다는 거죠. 네. 마스크도 못 벗기 때문에 사실 오프라인 매장을 가서 구경하는 것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존에 사용했던 제품들을 오프라인 매장을 방문해서 구매하기보다는 온라인 이 상품 구매를 통해서
유통되는 어떤 매출이 크게 증가된 것이 좀 풀이가 되고 있고, 그렇다면 관건은 실적 회복의 관건을 어떻게 좀 볼 것인가. 네. 오프라인 매출이 활성화가 되던가 면세 매출의 활성화, 실적 회복이 좀 관건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데, 전체적인 어떤 회사가 좀 밝힌 바로는 지금 해외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6.1%가 좀 감소했고, 국내 사업 부분이 9.9%의 어떤 신장 효과가 좀 감소됐다라고 좀 밝힌 바가 있습니다. 국내 9.9% 감소라는 건 내수 부분까지 좀 침체가 좀 있지만 해외 부분에 대해서도 오히려 6.1% 정도의 어떤 매출 저조한 감소 원인 효과가 지금 실적에 어떤 영향을 준 것이 아닌가 판단해 봅니다. 네, 이렇게 해외 시장 부분에서도 좀 말씀을 간략하게 해주셨는데 이 해외 시장에서도 좀 각기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가장 중요한 중국향 매출이 좀 부진한 상황인데요. 대표님, 그럼 이거 언제쯤 실적 회복이 가능할까요? 네, 일단 사업 보고서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정기 보고서를 보면 회사의 어떤 이 매출 비율이나 회사의 어떤 수출 실적 비율을 좀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데, 네네. 전체 내용을 좀 잠깐 보면 매출 실적의 대부분이 화장품 사업 부분과 그다음에 DB 사업 부분, 생활용품 사업 부분이죠. 전체 매출의 파이는 화장품 사업 부분이 사실상 많은 비중을 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판매 경로별 이 매출액 비중은 국내가 40%, 그리고 면세가 24%, 해외 법인이 36%입니다. 과거에는 사실상 국내 비중보다 면세 매출의 확장성이 좀 더 가져갔는데, 네네. 이게 2021년도의 어떤 기준치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업황 불황이 반영됐다고 좀 보여지는 대목이고, 주요 제품군의 전체적인 매출 포지션은 89.4%가 화장품 사업 부분, 그리고 DB 사업 부분이 10%에 좀 해당되기 때문에 생활용품에 관련된 부분들은 사실상 이 내수에 많은 영향을 좀 미쳤다라고 좀 볼 수 있고, 화장품 매출 부분의 어떤 확장성을 좀 더 가져가는 부분은 중국향 매출이 회복되어야만 실적 개선의 어떤 효과들을 가져오지 않을까 좀 예상해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 중국향 매출의 좀 실적 회복이 가장 관건일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그리고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가 되는데요. 본격적인 리오프닝으로 인한 이 오프라인 매출의 확대를 그럼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리오프닝 관련해서 사실은 이 마스크를 벗었기 때문에 오늘 일찍 화장품 관련주들이 일찍 급등을 좀 했었습니다. 그렇죠. 오늘 시초장부터 너무 강했는데, 자, 제가 항상 강조드렸던 포인트 중에 하나가 지금 기대감만 수능해서 주가가 좀 형성됐다는 것들. 코로나19의 이전 상황보다 오히려 주가가 급등했던 리오프닝주의 관점에서 우리가 냉정하게 좀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죠. 실적을 반영할 것인가? 지금은 묻지마 기대감으로 주가가 테마 형성돼서 상승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만들어내려면 필요한 부분이 바로 실적의 수반 부분인데, 현재 1분기 지표는 오히려 더 좋지 못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형 화장품주를 제외한 중형 또는 소형 화장품 관련주들의 어떤 시세 분출은 좀 더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지없이 테마성으로 인한 기대감에 순응하는 주가의 흐름이다. 주의의 필요성이 있고요. 1분기에서는 당연히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산세로 인해서 업황의 여파는 반영이 좀 되겠지만, 지금 마스크 해제 조치가 시행되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사실상 2분기 실적으로 들어간 4월, 5월, 6월까지 인식되는 2분기 실적의 실적 증감치가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분기는 좀 논외로 하고 2분기에서 과연 2021년도 반기 대비해서 실적의 증감 현황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좀 관건인데, 지금 아모레퍼시픽의 경우에는 사실상 이 중국 봉쇄령이 좀 더 장기화가 된다면 오히려 피해주로 볼 수 있는 양상이 좀 있어요. 대중국 관련된 매출 파이가 회복되거나 오히려 판매율이 좀 더 증가되어야만 실적 회복의 어떤 시그널로 좀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인데, 현재는 내수의 어떤 확장세를 좀 더 가져가면서 일시적인 매출 상승 요인은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코로나19 이전의 상황과 매출 회복을 위해서는 오히려 중국 시장의 어떤 빠른 회복이 좀 중요하지 않겠나 예상을 해봅니다. 지금 연결 재무제표 제가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2019년도 그리고 2020년도, 2021년도인데 전체적인 또 매출 파이를 보면 코로나19 이전인 5조 5,801억을 좀 기록을 했죠. 거의 1조 원대 매출의 감소 효과가 좀 있었는데,
2018년도에 6조 이상의 매출을 기록했던 이 아모레퍼시픽의 매출 감소 요인의 대부분이 해외향 매출의 지속적인 감소 요인입니다. 내수 시장에서는 어떤 포화 경쟁 상태이기 때문에 중국 시장의 빠른 회복이 좀 중요한 부분인데 오히려 저는 관건이라고 전에도 언급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즉 끝났다. 엔더믹 상황이 좀 지속돼서 중국 관광객들이 한국의 유입률이 좀 더 좋아진다면 오히려 보따리상들을 통한 매출의 확대를 좀 예상하거나 면세 매출 부분에 신장을 좀 가져올 수 있는데 지금 중국의 공격적인 내수 진행에서는 오히려 아모레퍼시픽이 지금 오프라인 매장을 좀 철수하고 있다는 그런 단점도 좀 보이고 있어요. 지금 이니스프리 매장 같은 경우는 전체 607개에서 지금 200개로 좀 크게 줄어든 상황입니다. 에뛰드 이 오프라인 매장은 전부 철수를 좀 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고가 라인업을 진출하는 관점이 사실상 중국의 이 코로나19 시국에서 2년 동안 중국 이 브랜드의 어떤 신장 효과가 경쟁 요소에서의 어떤 메리트가 있는가. 자, 이 부분이 아주 매우 중요한 상황이 아닌가 판단해 봅니다. 네, 일단 2분기에서의 그런 실적 증감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 흐름을 좀 파악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결국에는 이제 중국 시장의 회복이 관건이다라고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그럼 이 투자와 또 대응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좋을까요? 네, 아모레퍼시픽 오늘 리오프닝 수의 기대감, 마스크 전면 해제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좀 반영되는 듯 했지만 지금 1.4% 상승한 오늘 사실상 이 강세를 보였던 이 화장품 섹터에 비해서는 사실 상승폭이 좀 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2021년도 30만 원대까지 형성됐던 이 주가는 사실상 리오프닝 관련된 기대감이 모두 반영된 효과는 좀 있었지만 이후에 상황들을 보면 상승 부분을 모두 반납한 주가의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지금 저점의 영역대까지 좀 보여주고 있는데 자, 관건은 이겁니다. 화장품업의 회복이 앞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사야 된다는 관점이 아니라 2분기 실적에서의 중국 시장을 얼마만큼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가가 신호탄이다. 즉 그때 시점이 매수의 기회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어요. 중국 도시의 이 봉쇄령이 지나치게 좀 더 장기화가 된다면 오히려 2분기에도 실적 저조 현상은 좀 지속될 것이다. 그렇다면 관건은 3분기인데 지금 이 봉쇄령이 저는 그렇게 길게 가져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좀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기 좋은 구간을 좀 다 선점을 해드릴게요. 지금 내용을 좀 잠깐 보면 추세 라인에서는 지금 요 구간이죠. 16만 원대 이 지지 구간을 좀 이탈을 했는데 업황의 회복 기대감이 좀 반영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이 주가의 흐름이 16만 4천 원 상단에서 지금 18만 500원의 주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 보유자 관점에서 먼저 의견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17만 3천 원, 17만 3천 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보유 의견을 좀 제시해 드리고 매수하기 좋은 구간은 15만 4천 원, 15만 4천 원에서 16만 4천 원 구간, 16만 4천 원 구간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아모레퍼시픽 보유자 관점에서는 17만 3천 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하기 좋은 구간은 15만 4천 원에서 16만 4천 원까지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2분기 실적에서 이 중국 시장을 얼마나 좀 빠르게 회복을 할 수 있을 것인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아모레퍼시픽 알아봤고요. 두 번째 기업 CN플러스 살펴보겠습니다. CN플러스는 2003년 설립돼서 2011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커넥터 제조 및 판매인데요. 정보통신기기, 디스플레이용, 가전제품용에 적용되는 커넥터는 외부 기기 또는 기기 내부의 부품들을 전기적으로 연결하거나 분리시키는 부품입니다. 또한 2021년 1분기 PK풍력을 합병해서 풍력 발전기기의 운송 및 설치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적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2021년도 연결기준 매출액은 323억 원, 영업이익 3억 원, 당기순이익 3억 5천만 원을 기록했는데요. 매출액은 전년 대비 64.9% 증가했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면서 흑자 전환했습니다. 회사는 모기업의 영업 실적 개선 및 풍력사업 부문 합병으로 인한 실적 개선을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 정보 알아봤고요. 대표님, 어떤 공시 확인해 볼까요? 네, CN플러스 4월 25일
코스닥 시장위원회 심의 결과 상장 유지가 결정이 됐었는데 공시 히스토리부터 좀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월 22일 공시 보겠습니다. 영업 잠정 실적 공시를 했습니다. 회사 1분기 매출액은요. 전년 동기 대비 46%가 증가한 69억을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은요 296.1%가 증가한 4억 800만 원.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을 기록하면서 3억 7,800만 원을 좀 기록했습니다. 지금 회사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의 어떤 신장 효과가 좀 있었다고 하는데 아직 이 회계 검토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어떤 잠정 실적이다라고 좀 밝힌 만큼 1분기 실적이 2021년도에 비해서 비교적 양호한 실적의 호조를 좀 이뤘다는 공시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시도 좀 이어서 볼 텐데요. 4월 25일이었습니다. 기타 시장 안내입니다. CN플러스에 대한 코스닥 시장위원회 심의 결과 상장 유지를 결정했는데 4월 25일에 개최된 코스닥 시장위원회는 CN플러스에 대한 상장 유지를 결정하였으며 이에 4월 26일부터 주권 거래가 재개될 전망이다. 그래서 4월 26일 날 주식이 좀 거래가 좀 됐었고요. 네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회사는 기타 경영상황 공시를 통해서 최대 주주의 자발적 의무 보호 예수 사실을 좀 발표를 했는데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기타 경영사항 자율 공시입니다. 대표이사 최대 주주 등의 자발적 의무 보유, 회사의 대표이사 정상호 그리고 최대 주주인 인스LED는 경영의 안전성과 지속성 확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이 보유 주식에 대해서 자발적 의무 보유를 결정했다. 용어가 좀 어려운데 네. 회사가 유통이 가능한 회사의 최대 주주 지분과 대표이사의 지분을 스스로 팔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스스로 매도하지 않겠다라는 확약을 한 겁니다. 대상자는 대표이사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 2.6%, 170만 9,409조고요. 최대 주주인 인스LED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 25.6%, 1,741만 3,044주입니다. 지금 이 공시일로부터 3년간 주식을 팔지 않겠다. 자, 이를 선제 조건으로 해서 개선 계획서의 어떤 이행 결과 보고서를 좀 제출했을 겁니다. 우리는 회사의 경영 안정성을 위해서 3년간 주식도 매도하지 않고 성실하게 경영할 테니까 거래 재개 시켜 주십시오라는 어떤 내용들로 기재가 좀 됐을 것이고요. 거래 재개가 좀 원활하게 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자발적인 의무 보유 사실을 공시하게 되는 공시가 아닌가 판단해 봅니다. 네, 이렇게 CN플러스 상장 폐지 위기에서 벗어나서 지난 26일부터 거래가 재개됐습니다. 관리 종목의 경영권 변동 사실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을 해서 거래가 정지됐었는데요. 2020년도에는 또 감사 보고서 의견 거절까지 나오면서 상장 폐지 사유가 추가로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전부터 최대 주주가 수차례 변경됐다고 하는데 대표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CN플러스의 경우에는 사실상 이 처음에 최초의 거래 정지가 된 사유가 좀 다소 보유자 입장에서 굉장히 좀 황당했던 사건이 있었죠. 관리 종목의 경우에 사실상 최대 주주 변경이 이루어진다면 투자주의 환기 종목이나 관리 종목에 경영권 변경이 있다면 즉시 주권 거래 정지가 해당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권 거래 정지 이후에 회사는 최종적인 어떤 회계감사의 의견 거절이 있었고요. 이로 인해서 개선 기간을 좀 부여받았는데 기타 시장 안내 히스토리를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형식적인 상장 폐지 사유를 먼저 해소했어요. 2020년도 3년도에 감사 의견이 감사 범위 제한으로 인한 의견 거절을 공시했었는데 2022년도 4월 14일까지 개선 기간을 받았고 이에 대해서 사실 2020년도에 감사 보고서의 의견 적정으로 다시 이제 받으면서 형식적인 상장 폐지 사유는 좀 모두 해소가 좀 됐었습니다. 그런데 최대 주주 변경, 투자주의 환기 종목 또는 관리 종목의 이 경영권 변경 관련된 실질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회사는 어떤 주력 사업에 관련된 이슈 그리고 최대 주주가 좀 수차례 바뀌는 지배 구조에 관련된 이슈가 분명히 있었어요. 네. 이 부분을 개선 기간 안에서 충분히 회사가 해소를 좀 했다. 이로 인해서 약 4년 만에 기업심사위원회, 코스닥 시장위원회로부터 상장 유지 결정을 좀 받았기 때문에 회사는 이런 이 과정 속에서 사실상 지금 현재 최대 주주인 지금 내용을 좀 잠깐 볼게요. 인스LED죠. 네, 인스LED. 인스LED가 사실상 이 최대 주주의 어떤 지분, 최초의 어떤 회사를 인수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저가에 좀 인수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슈가 좀 부각이 됐었죠. 네. 이게 정상적인 거래 제의까지 좀 위험한 것이 아닌가라는 어떤 우려감도 있었지만 종국적으로는 현재의 최대 주주가 많은 노력을 한 끝에 상장 유지에 어떤 좋은 결과를 얻은 것이 아닌가 판단해 봅니다. 네, 이렇게 좀 거래가 또 재개됐으니까 그동안 기다리신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좀 회사 측에서도 다양한 노력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그럼 이 회사가 앞으로 좀 헤쳐나가야 될 과제는 무엇이 있을까요? 네, CN플러스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도 관리 종목이 좀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 보고서부터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어떤 관리 종목의 지정 사유를 좀 보면 지금 4사업년도 영업 손실 요건은 지금 현재 해당이 되지 않는데 2022년도 즉 올해 영업 손실을 기록하게 된다면 추가 관리 종목 사유가 좀 발생되는 셈이죠. 지금 법인세 차감전 50% 초과 요건 때문에 사실상 관리 종목이 좀 편입이 좀 됐었는데 올해 이 요건은 좀 해소는 좀 했었습니다만 자본 잠식과는 상관이 없이 2022년도에는 반드시 실적의 어떤 개선을 이뤄내는 어떤 숙제를 좀 안게 되는 셈입니다. 사업 보고서 잠깐 좀 보겠습니다. 회사의 지금 전체적인 어떤 매출 포지션을 잠깐 보면 주요 제품 부분에선 주요 사업인 커넥터 사업 부분이 있었고요. 하단 내용을 보면 자 회사 주요 품목인 커넥트 사업 부분, 풍력 사업 부분, 그리고 기타 사업 부분으로 좀 구성이 되고 있는데 매출의 확장세를 보면 172억 원, 풍력이 101억, 컨텐츠 매출 관련된 사업 부분이 42억, 전체 316억을 좀 기록을 했었죠. 그런데 2021년도 1분기에 합병 효과로 이 실적인 효과를 좀 가져왔던 풍력 사업 부분이 2020년도에 대비해서는 거의 2배 가까운 이 매출 신장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2022년도에도 풍력 사업 부분의 어떤 매출 호조 또는 수익성 개선이 관건이 아닌가 좀 예상되는 상황이고 매출 실적의 전체적인 비중을 좀 보면 국내보다는 해외 비중도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 해외 매출 실적 부분이 코로나19 이후에 업황 회복 관점에서 회복해 준다면 오히려 CN플러스는 2021년도에 대비해서 오히려 반드시 수익성을 좀 개선하는 회사의 노력이 있지 않을까 판단해 봅니다. 네, 좋습니다. 대표님, 그럼 이 풍력 사업에 대해서 한번 좀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이렇게 좀 신사업으로 풍력 발전기의 운송 및 설치 사업을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전망은 혹시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이 회사가 전체적인 테마군에서는 어떤 풍력 테마이기 때문에 풍력 발전소에 들어가는 뭐 가스 터빈이라든가 주요 핵심 부품을 좀 판매하는 것이 아닌가. 정확하게 우리가 사업의 개요를 보면 회사의 어떤 이 사업 부품, 이 회사가 만들고 있는 생산 부품이 어떻게 좀 유지가 될 것인가 잘 나와 있습니다. 네네. 지금 풍력 사업 부분은 건설 부분이라고 좀 볼 수 있는데 풍력 발전 장비의 운송과 설치, 유지 보수, 부분적인 풍력 타워를 설치해주는 일종의 어떤 공사 수익이 좀 있을 것이고요. 이에 따라서 공사의 어떤 시설 유지 관리라는 유지 보수 업무, 풍력 발전의 어떤 장비를 운송해주는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부품을 납품하는 고부가가치의 어떤 수익 사업과는 좀 거리가 좀 있지만 안정적인 어떤 기반적인 사업 2021년도 1분기에 합병 효과가 분명히 2022년도에는 반영될 것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지금 회사가 알려진 사업 부분에선 주력 사업인 커넥트 사업 부분보다는 풍력 사업 부분이 사실상 많이 알려진 것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어찌됐든 풍력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낙점한 이후에 상장 유지 결정까지 좀 이뤄냈던 CN플러스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사업에 관련된 자금 조달이나 사업의 외형을 좀 더 확장해 나갈 수 있는 타법인 주식 취득, 그러니까 본업에 좀 더 확장세를 좀 가져갈 수 있는 어떤 이슈를 2022년도에 좀 만들어 갈 것이다 라는 개인적인 좀 판단을 좀 해봤고, 매출 수주 사항을 우리가 잠깐 좀 보더라도 풍력 사업의 어떤 판매 경로의 내용이 있습니다. 수주, 그리고 인허가 취득, 운송의 공사, 설치 공사, 그리고 상업의 운전. 상업의 운전이라는 것은 풍력 타워를 좀 운행하는 것이죠. 네. 발전단지의 개발 의뢰, 풍력 자원의 평가, 뭐 환경 경제성의 평가, 기자재 선정, 민원 협의, 예산 협의, 시공사의 어떤 선정 과정으로 회사의 매출 경로가 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자,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수주량이 반드시 증가해야만 공사 수입 원가가 좀 더 증가될 수 있다는 점. 2022년도는 이러한 관점에서 풍력타워의 어떤 수혜 관점이 사실상 이 새 정부 출범 이후에 낙점된 차세대 에너지 사업의 어떤 확장세를 좀 더 우리가
눈여겨본다면 부분적인 수혜도 예상될 수 있기 때문에 CN플러스는 2021년도보다는 보다 좀 양호한 실적의 어떤 호조 효과가 좀 있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네, 이렇게 2022년도에는 좀 합병 효과도 반영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풍력 발전기기의 그런 수혜 관점도 나타날 것이다라고까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거의 4년 만에 시장에 복귀를 했는데 주가가 이제 연속해서 좀 하락세를 보였거든요. 그래도 오늘은 18.9% 상승을 하면서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럼 앞으로의 전망과 또 대응 전략까지 부탁드릴게요. 네, 공교롭게도 참 CN플러스가 골드 NS가 같은 날 상장 유지 결정이 좀 됐잖아요. 네네. 그런데 주가의 양상은 너무나 좀 다르게 갔었죠. 그렇죠. 같이 고생해서 거래 제기가 됐는데 골드 NS는 2연상을 갔었죠. CN플러스는 뭐 개장 첫날부터 한 16.2%가 하락을 좀 했는데 잠깐 좀 주가 차트를 보면 첫날 1,650만 주의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16.2%가 하락했고요. 다음 날에도 10.9%가 하락한 535만 주의 거래량을 수반했습니다. 28일 날 좀 진정이 좀 됐었는데 오늘 18.9%의 매수 반발 심리가 좀 개입되면서 1,512만 주.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이제 바닥권의 어떤 영역들은 좀 확인을 좀 한 셈이다라고 좀 보여줄 수 있는 대목이고 전일자 시가총액이 지금 406억이라는 것은 사실상 저가 메리트가 있다라는 어떤 단기 매수 심리가 좀 반영된 셈이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2022년도에는 반드시 영업손익의 관점, 회복 관점에서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2분기까지 영업이익을 달성하지 못한다면 관리 종목 지정 리스크가 부각되는 셈이죠. 지금 사실 CN플러스의 경우에는 지금은 사실 저는 매수의 적기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4년에 걸쳐서 회사는 어렵게 상장 유지 결정을 했지만 현재 사업 그리고 풍력발전 사업의 오히려 확장성을 좀 더 가져가는 그림을 좀 더 보여줘야 되는 어떤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좀 대응을 해준다면 지금은 사실상 좀 바닥권을 볼 수 있는 어떤 영역적인 부분들은 좀 있죠. 지금 주봉상으로 좀 잠깐 주가를 좀 볼 텐데 네네. 바닥권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 주가의 흐름들은 맞지만 오히려 주가의 빠른 회복을 위해서는 회사가 오히려 보여줘야 되는 매출 신장 효과나 성장성이 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반기 실적 보고서를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다라는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고 지금 이 투자 의견에 대해서는 뭐 제시를 해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일단 지금은 좀 매수 적기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반기 실적 보고서를 보고 판단을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두 번째 기업 살펴봤고요. 오늘의 마지막 기업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기업은 계양전기입니다. 계양전기는 1977년 설립돼서 1988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전동 공구 등의 제조 및 판매인데요. 사업 부문은 산업용품 사업부문과 전장품 사업부문으로 구분되는데 산업용품의 주요 제품은 전동 공구, 소형 엔진, 산업용구 등이 있으며 구체적인 용도는 기계, 건축, 농업용으로 사용되며 계양, 미쓰비시, 다이신 등을 고객사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장품의 주요 제품은 파워시트용 모터 및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모터 등이 있고요.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 만도 해외법인과 넥스티어 등을 고객사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실적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2021년도 연결기준 매출액은 3,922억 원, 영업이익 17억 원, 당기순 손실 62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60% 감소했으며 당기순 손실 기록하면서 적자 전환했습니다. 회사는 횡령으로 인한 손실 금액 반영으로 당기순이익이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 정보 살펴봤고요. 대표님, 어떤 공시 확인해 볼까요? 네, 계양전기 보유자 관점에서 굉장히 좀 답답하고 좀 이 주권 거래 정지가 좀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이실 텐데 그렇죠. 바로 어제였습니다. 기타 시장 안내를 통해서 개선 기간을 부여받았습니다.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양전기 유가증권시장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개선 기간 부여 안내입니다. 회사는 2022년도 3월 10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결정이 좀 됐었죠.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좀 선정이 좀 됐었는데 한국거래소는 동사의 상장 적격성 유지 여부에 대한 심의를 위해서 4월 28일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했고 이에 대해서 2022년도 8월 31일까지 개선 기간을 부여했으며
동개선 기간 중에는 동사 발행 주권의 매매 거래 정지가 지속될 것을 알려드린다. 다만 상기 개선 기간 중에 동사가 개선 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혹은 동사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개선 기간 종료 전이라도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상장 적격성 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 자, 내용을 보면 좀 다소 어렵습니다. 회사가 네. 신청을 하면 다시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다시 검토를 해주겠다는 뜻이거든요. 네네. 자, 정확하게는 뭐냐면 회사는 직원 이모 씨로부터 기인된 264억 원의 245억 원이죠. 245억 원의 횡령 사고가 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주권 거래 정지가 좀 됐었고, 이에 대해서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실질심사 대상으로 선정된 이후에 4월 28일 날 기업심사위원회에서 개최를 좀 했었는데 최종적인 경우에는 개선 기간을 좀 부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개선 기간이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한 1년 이상을 좀 부여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기간이 상당히 좀 짧다는 거죠. 4개월 정도로 좀 추정이 됐는데 2022년도 8월 30일 특별한 좀 이유가 있어 보이지 않을까요? 자, 2분기 실적 보고서의 제출 마감 시한은 바로 8월 15일입니다. 8월 15일은 광복절이기 때문에 8월 14일 혹은 8월 16일에 제출을 좀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기 검토 보고서를 보고 판단을 하겠다라는 어떤 기업심사위원회의 의중이 깔려 있는 것은 아니다. 지금 8월 14일 날 만약에 반기 보고서를 냈어요. 근데 보고서가 나왔다고 바로 심의 일정을 할 수는 없죠. 2주 정도의 어떤 여유 있는 일정을 통해서 반기 검토 보고서를 통해서 회사의 내부 통제가 어떻게 개선이 되었는지 오스템 임플란트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기업심사위원회에서는 직원으로부터 발생된 횡령 사고로 인해서 심각하게 훼손된 회사의 내부 통제 시스템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또는 회사는 어떤 노력을 통해서 내부 통제 시스템을 다시 재정립이 또는 재정립을 했는지, 자, 이 부분을 소상하게 좀 확인을 좀 할 텐데 이 부분을 반기 검토 보고서에서 어떤 감사인들이 한 번 더 판단할 가능성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반기 검토 보고서상에 2021년도 기말에는 내부 통제 시스템에 어떤 문제가 있었지만 반기 검토 시점에서 보니까 뭐 적절하게 잘 수행이 되고 있다라는 어떤 의견들이 좀 제시가 된다면 개항정이나 이런 관점에서 뭐 긍정적인 어떤 상황이 좀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직원의 200억 원대 횡령으로 좀 무리를 빚었던 계양전기, 결국 8월까지 4개월의 개선 기간을 부여받았습니다. 이런 반기 검토 보고서에 대한 의견도 있지만 개선 기간이 좀 짧게 느껴지거든요, 대표님. 그러면은 좀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도 될까요? 그렇죠. 우리가 좀 마음적으로 좀 뭐냐면 보유자 관점이라면 이게 1년 또는 1년 6개월의 개선 기간을 받는다면 그 기간 동안에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스트레스죠, 네. 돈이 묶여 있는 것을 좀 떠나서 지금 아슬아슬한 어떤 상황 속에서 사실 이 운명이라는 게 좀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시간적인 마음고생이 심할 수밖에 그렇죠. 없는데 지금 계양전기 사례에서는 저희가 이전 이 분석을 통해서도 언급을 드렸죠. 직원 이모 씨로부터 회사의 이 심각한 내부 통제의 어떤 훼손은 있었지만 회사는 이 피해 금액을 좀 차지하더라도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 이게 오너 리스크는 아니기 때문이죠. 회사의 오너로 하여금 횡령 배임의 어떤 이슈가 있었다면 기업의 영속성 관점, 사업의 어떤 지속성 관점, 지배구조의 관점에서 많은 문제점들을 수반할 수 있는데 직원의 비위 사실을 회사가 인지하지 못한 책임은 반드시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으로부터 기인된 이 사고가 전체 회사의 운명을 좀 판단해야 되는 어떤 중대한 요소라면 그건 너무 가혹한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회사는 이걸 실수로 인정해서 전액 손실 반영을 좀 했었고, 잠깐 감사보고서 된 내용을 좀 볼까요? 최근에 감사보고서 제출을 보면, 자, 공시일정을 잠깐 보면 4월 7일 날 2021년도에 감사보고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보고서의 기재 정정. 지금 거기다 이제 사업보고서도 2017, 18, 19, 20. 자, 이거는 6년 전부터 발생된 횡령으로 인해서 재무제표가 다시 원점적으로 계속 바뀌는 겁니다. 네. 수정이 되어야죠. 작년 게 잘못됐고 그 이전 게 잘못됐고 지속적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2016년도부터 기인된 회사의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가 전면 수정하게 된 상태였고, 이에 대해서 최종보고서가 바로 이거예요. 회사는 감사 의견의 적정, 계속기업의 존속 불확실성의 사유에는 해당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개별 재무제표 역시도
감사 의견은 적정 계속 기업의 존속 불확실성의 사유에도 해당이 전혀 없습니다. 내부 회계 관리 제도 비적정에는 당연히 해당이 되는데 그런데 2020년도에는 이게 미해당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재무제표가 수정이 되면서 당연히 그 전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네. 내부 통제는 2016년부터 잘못된 것으로 수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 요건 때문에 2020년도, 2021년도의 내부 통제 요건이 모두 문제가 있었다. 그런데 2022년도에도 내부 통제에 문제가 있었다면 추가 상장 폐지 실질 심사의 요인으로 확정이 되는 셈이기 때문에 지금 4개월에 주어진 이 시간 동안 개항정기는 회사의 내부 통제 시스템을 다시 고도화하는 작업들을 좀 이뤄낼 것이다라는 전망도 좀 나오고 있고 지금 감사법인이 다소 아이러니하게 또 3일 회계법인입니다. 오스템 임플란트도 지금 3일 회계법인을 통해서 내부 통제 시스템의 어떤 고도화를 좀 이뤄냈는데 개항전기의 경우에는 지금 회계감사인이 3일 회계법인이에요. 3일 회계법인이기 때문에 대형 회계법인을 통해서 내부 통제 시스템의 어떤 고도화를 좀 이뤄내고 2022년도 반기 검토 보고서의 어떤 내부 통제 부분을 적정으로 좀 회사가 좀 인지하게 또는 수정된 내용들로 개선 계획에 따른 어떤 이행 결과 보고서를 좀 제출한다면 충분히 긍정적인 요인으로 좀 작용되지 않을까 판단해 봅니다. 네, 일단 좀 내부 통제 시스템의 고도화가 가장 필요해 보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위기를 좀 잘 헤쳐나갈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횡령 사건만 아니면 사실 재무 상태도 좀 괜찮은 회사인 것 같은데 아쉬운 편인 것 같아요. 회사 자체 그런 사업의 전망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매출의 손익구조 변동 보고를 좀 잠깐 볼 텐데요. 회사 2021년도 매출액은 3.7%가 증가한 3,935억을 좀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은 8.9%가 감소한 253억, 당기 순이익은 173억을 좀 기록하면서 82.6%가 좀 감소했는데 횡령 금액에 따른 어떤 평가 손익 부분이 모두 반영이 됐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매출액 비중이 3.7%가 좀 증가는 됐지만 2021년도 상반기까지만 하던 사상 최대 실적을 좀 기록하면서 기대감 좀 가져갔거든요. 그런데 하반기의 매출 인식 효과는 그렇게 큰 폭의 증감 효과는 좀 없었기 때문에 그럼 3.7%뿐이 증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오히려 2022년도에 성장성이 좀 더 둔화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개항전기는 꾸준하게 지금 현 매출 포지션을 꾸준하게 유지해 나가는 즉 안정적인 수익성 기반에서 매출 확장이 크진 않지만 점진적인 어떤 매출의 성장이 이뤄내는 회사입니다. 잠깐 이 사업보고서 내용을 좀 더 보도록 할까요? 네네. 지금 내용을 잠깐 보면 사업보고서의 어떤 증감 효과들에 대한 어떤 매출액 부분인데 네네. 자 여기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어떤 매출 효과는 3,750억, 그리고 3,796억, 3,929억. 지금 해가 바뀔수록 거의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큰 확장성은 없지만 네. 탄탄한 원청사의 수준을 좀 기반으로 해서 회사는 현재 컨디션에 맞는 적당한 이 현 캐파를 좀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상장 유지 이후에도 탄탄한 실적 기조는 현행과 같이 좀 유지를 할 것이 좀 보여집니다. 경기에 따른 어떤 이 업황 불안, 부진이나 이런 요소들이 개항전기 사례에서는 뭐 크게 훼손될 수 있는 어떤 관점들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산업용품 부분이 13% 증가됐고 전장품은 2% 정도 감소했다라고 하죠. 전장품의 어떤 수요 확산 부분이라면 2023년에는 어떤 성장을 좀 더 예상을 해볼 수 있으나 지금 현재 캐파로서는 어떤 크게 성장성은 좀 눈에 띄지는 않지만 안정적인 수익은 기반으로 좀 하지 않나 판단해 봅니다. 네, 이렇게 좀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사업이어서 사업 모멘텀 훼손 관점까지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제 피해는 우리 주주분들한테 돌아가게 됐는데요. 보유자분들 걱정도 많고 정말 스트레스도 많으실 것 같은데 대표님 위로의 한 말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뭐 위로까지는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4개월의 개선 기간을 부여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답답한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회사는 구분응선은 좀 넘었다. 지금 내부 통제의 어떤 고도화를 통해서 회사가 잘못된 점들을 다시 잡아간다면 오히려 빠르게 긍정적인 상장 유지 결정을 좀 기대해 보고요. 4개월이라는 이 시간을 투여했다는 부분들은 개항전기의 어떤 내부 통제 부분이 직원으로부터
이 기인된 횡령 사고는 맞지만 네네. 회사의 사업 근간이 흔들어지는 어떤 모멘텀의 훼손과 점은 아니었기 때문에 비슷한 사례인 오스템 임플란트의 어떤 사례를 좀 빌어볼 때 지금 4개월이란 기간은 충분히 내부 통제의 고도화를 충분히 이룰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는 충분하다. 그렇기 때문에 반기 검토 보고서 제출 이후에 빠르게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상장 유지가 될 것으로 좀 기대해 봅니다. 네, 이 사업 모멘텀이 좀 흔들리는 훼손 관점은 아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봐주셨고요. 일단은 내부 통제 시스템의 고도화가 가장 필요해 보입니다. 반기 보고서 이후의 흐름도 좀 잘 살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